오늘은 저의 유튜브 최초로 해보는 컨텐츠 명품 성공템 후회템 주얼리, 가구, 캐리어, 심지어 휴지통 제가 또 이렇게 제작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좋은 거는 다 써봐야 된다 뭔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쇼핑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내가 뭐라고 명품 성공 후회템을 얘기하나 솔직히 싶었거든요. 5년 정도 돈을 썼으니까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찍어보는 컨텐츠입니다. 참고로 모두 다 제 기준입니다.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야. 먼저 목걸이부터.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목걸이는 두 가지인데 불가리의 디바스 드림과 반클리프 앤 아펠. 이 중에 하나는 후회템, 하나는 성공템인데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다 눈치챘을 거야. 언니가 저런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다고? 하는 게 바로 이 불가리 디바스 드림이 아닐까. 제가 이거 산지 한 2년까지 안 됐나? 한 1년 반? 근데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여드려요. 사실 이 디바스 드림도 정말 연예인분들이나 진짜 화려하게 생긴 분들이 하면 더 예쁘더라고요. 사실 전 이목구비가 막 엄청 막 빡빡빡 화려한 스타일이 아니라 조화가 중요한 스타일인데 여기에 이 화려한 목걸이가 올라가니까 내 얼굴이 이기지 못하고 얘한테로 다 집중이 되는 느낌이 솔직히 저는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디바스 드림 후회템인 이유 옐로우 골드가 안 나와요. 근데 저는 웜톤이긴 해도 로즈 골드는 좀 안 받는 피부톤이거든요. 전 옐로우 골드가 오히려 더 받는 피부톤이야. 이런 하이엔드 주얼리들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단순 디자인만 보지 마시고 그 디자인에 모든 골드 컬러들이 다 나오나 화골, 옐골, 로골 다 나오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후회템이긴 하지만 이 불가리 제품의 좋은 점은 이 뒤쪽마저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고리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거는 방식이 아니라 줄에다가 걸어서 길이를 조절하는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고리에 끼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가 좀 편합니다. 그냥 줄에다가만 걸면 되니까. 길이 조절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편. 그리고 또 장점이 불가리도 꽤나 이 줄 반짝임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.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해서 이렇게 다 줄이 반짝반짝거리게 예쁘지는 않거든요. 또 특이한 게 이 가운데 펜던트가 줄에 완전히 고정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펜던트가 돌아다니지 않아요.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데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는 든다마는 목 움직임에 따라서 줄이 위로 딸려가 버린다거나 가끔 이렇게 오히려 비뚤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예쁠 것 같은데 저한테는 조금 부담템이다. 오히려 그러면 성공템은 무엇이냐? 반클리프 앤 아펠의 스윗 버터플라이. 요거 제가 종종 자주 하고 나오잖아요. 약간 30대가 하기에는 좀 더 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던데 저는 실제로 이거로 훨씬 더 많이 합니다. 왜냐? 일단 내 분위기랑 어울려. 굳이 따지자면 얘는 공주 같은 느낌이면 얘는 진짜 여왕님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. 디바스 드림은. 그래서 저는 제 이미지상 이게 훨씬 더 잘 착용이 된다. 그리고 두 번째 옐로우 골드라는 거. 저는 모든 주얼리가 옐로우 골드가 제 피부톤의 찰떡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주 차게 되는 이유 중 하나고요. 이건 진짜 개취긴 한데 저는 이 펜던트가 비대칭인 게 좋아요. 디바스 드림은 완전 정확한 대칭이거든요. 근데 얘는 원래도 비대칭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도 좀 별로 티가 안 나고 그냥 캐주얼한 옷에 뭐 맨투맨 이런 데 가도 괜찮고 드레시하게 입었을 때도 괜찮아요. 그리고 역시나 반클리프가 줄 반짝임이 예쁘기로 되게 유명하죠. 줄 반짝임도 마음에 들었고요. 마지막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흔하지 않다라는 거. 네잎클로버 모양은 정말 흔하잖아요. 근데 이 버터플라이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 흔하다. 다만 얘도 단점이 없진 않죠? 가장 큰 단점은 제 기준 줄이 좀 짧습니다. 제가 사실 체구는 좀 작지만 편집을 많이 해가지고 거북목이 좀 있어요. 거북목이 있으면 이 뒤쪽이 좀 튀어나와서 목걸이가 좀 짧아지거든요. 1년 이내에는 무상으로 늘릴 수 있다 그래서 빨리 가져가서 늘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명품 브랜드의 모자. 미우미우가 성공템이고요. 셀리는 얘도 나름 되게 핫템이었던 것 같은데 한때 출시했을 때 거의 실착용 10회 미만인 것 같아요. 일단 미우미우는 미우미우인지 잘 안 보여. 가까이서 그것도 아주 유의 깊게 봐야 보이고요. 이게 취향인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명품 이렇게 돼 있는 게 약간 부담스럽나 봐요. 몰랐는데 그렇게 별로 티도 안 나지만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요. 이 제품이 이렇게 이 앞챙이 완전 부드러워요. 근데 또 머리에 쓰면 그 나름대로 자기 얼굴형 모양에 맞게 나름 고정이 되거든요. 그렇다고 막 푸드덕 거리진 않아. 막 바람에 날리거나 그러진 않아. 이런 패션 하우스들의 모자들이 뭐가 문제냐면 서양인들의 머리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렇게 부드럽다 보니까 동양인의 두상에도 좀 맞춰서 쓸 수가 있거든요. 이 머리 모양이 되게 예뻐, 이거 쓰면. 반대로 이 셀리는 일단 컬러도 검은색의 화이트니까 약간 뭔가 너무 튀는 듯한 느낌이 살짝은 들어요.
들어요. 셀린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. 그래도 이렇게 좀 돈을 썼는데 티가 나야지. 이게 뭐가 문제냐? 제가 이걸 쓰잖아요. 그럼 제 두상이 안 맞나 봐. 점점 모자가 위로 상승합니다. 이 셀린느 모자 나만 그래요? 모자가 반 벗겨져 있어. 내 얼굴을 가리고 싶은 내 니즈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었다. 그리고 명품 캐리어와 명품 휴지통의 대결입니다. 이 중에서 성공템은 무조건 브라반티아. 이 브라반티아가 휴지통계 에르메스라고 알려진 제품이거든요. 제가 3년 전에 집 이사 가면서 인테리어 하면서 큰맘 먹고 무슨 휴지통이 20만 원 중후반인가 막 그렇게 그 당시에도 구매를 해서 손을 떨면서 샀는데 세상에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. 일단 첫 번째, 휴지통인 게 티가 안 난다. 집에 집들이 할 때마다 야 휴지통 어디 있어 이렇게 찾는데 바로 눈앞에 두고도 못 찾아요. 눈앞에 휴지통을 두고도 휴지통이라고 상상이 안 가는 수납함 같은 높이가 일단 높으니까 너무 이렇게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쓰레기통 비우고 열고 다 이렇게 할 때도 물론 제가 비우지 않고 남편이 비우긴 하는데 이렇게 찰칵찰칵 이렇게 눌러서 여닫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사면서도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내가 3년 써보니까 열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.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요. 써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장점. 냄새 차단이 끝내줍니다. 쓰레기통에 무슨 냄새 나는 걸 넣잖아요. 근데 여는 순간 냄새가 확 올라오고 닫으면 싹 닦여. 밀폐력이 엄청 좋은 듯한 느낌? 제가 이 휴지통을 열어보잖아요. 그러면 안이 따뜻해.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나 봐요. 저는 흰색을 샀거든요. 더러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물티슈로 닦아주면 깨끗해요. 근데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? 한쪽은 너무 작고 한쪽은 너무 커서 큰 쪽에 종량제 봉투를 끼긴 하지만 조금 불편하다. 낄 때 좀 뭔가 나름 요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또 이제 스토리 나올 때마다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명품 캐리어 리모아. 이걸 제가 왜 샀냐면 너무너무 이 위로 열리는 캐리어를 갖고 싶었거든요. 요즘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완전 후회템. 요거를 제가 신혼여행 가기 전에 샀어요. 약간 그 결혼뽕에 취해가지고 쇼핑을 했었거든요. 후회템인 이유 첫 번째, 진짜 무겁다. 보통 요거는 기내용 캐리어로 쓰려고 사는 거잖아요.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기내용도 10kg까지인가 제한이 있거든요. 근데 자기 혼자서 이미 5kg야. 지금 이렇게 제가 한 손으로 들기도 버거워요. 무거워. 제가 이 제품을 주로 촬영 출장 가거나 그럴 때 많이 가져가는데 조그만하게 생겨가지고 매우 무겁다. 짐이 안 들어갈 것처럼 생겼잖아요. 예상보다 더 안 들어가. 이게 길이나 깊이는 괜찮거든요. 이 폭이 너무 좁아요. 마지막 단점은 리모아인 게 티가 안 난다. 요새 이거랑 진짜 비슷한 상단 개방 캐리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당연히 만져보거나 이렇게 뭐 사용해보면 확실히 다르긴 해요. 얘가 훨씬 더 뭔가 바퀴도 굉장히 짱짱하고 들었을 때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확실히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나만 알아. 물론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상단 개방 캐리어 자체의 장점은 있어요. 근데 그 모든 것은 저렴이에서도 느낄 수 있다. 그래서 다른 거 사셔라. 뭔가 그 리모아라는 브랜드를 한번 써보고 싶다. 저 같은 테이블 파트. 저희 집에 비싼 테이블이 2개가 있어요. 하나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국민식탁이라는 프리츠 한센.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덜 유명하긴 해요. 복 컨셉의 거실 테이블. 이 중에서 후회템과 성공템이 극명하게 나뉩니다. 프리츠 한센은 저에게 정말 후회템. 이것도 이사 갈 때 구매를 했는데 감성 있는 거 예쁜 거 맞아요. 흔하긴 해도 예쁘긴 해. 생각보다 위에 라미네이트 상판 깨끗하고 나름 관리하기 나쁘지 않습니다. 닦으면 싹 닦여요. 그리고 다리가 부분이 투박하지 않고 뭔가 집이 좀 넓어 보이는 느낌도 괜찮아. 근데 뭐가 제일 치명적인 단점이냐면 의자가 깎여요. 제가 프리츠 한센 알아볼 때 이런 단점은 몰랐거든요. 의자를 식탁에 넣을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쑥 밀어 넣잖아요. 그러면 점점 이 식탁 끝부분에 크롬이랑 닿으면서 나무 의자 같은 끝이 깎입니다. 진짜 말 그대로 깎여나가요. 이게 세트를 사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하기에는 하나는 프리츠 한센 의자였거든. 세븐체어 이런 거 다 나무거든요. 다 끓길 거야.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사지 않겠다. 완전 후회한다. 그러면 반대로 성공템은 복 컨셉의 이 유리 거실 테이블. 세상에 너무 좋아. 친구들 와가지고 총 4명이서 간단하게 맥주도 까먹고 막 과자도 막 올려놓고 해봤는데 뭐 먹는 거 정도는 4명까지도 충분합니다. 그래서 2인 가구에는 아주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생각할 정도로 넓은 거실 테이블이고요. 높이감도 딱 좋아. 거실 테이블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앉아서 밥 먹기가 불편하거든요. 근데 이 복 컨셉 거는 높이도 잘 맞아. 앞에 앉아서 밥 먹기 너무 편해. 그리고 또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
하지만 예쁘다라는 거. 근데 이게 예쁜 이유가 있습니다. 보통은 거실 테이블들이 안정적이려면 다리가 4개, 뭐 3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운데 기둥 하나기 때문에 보기에도 예쁘고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밥 먹고 이렇게 하기에도 다리에 거슬림이 없는 거죠.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엄청 안정적이야. 저는 처음에 이게 유리만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일어나면 휘청하지 않을까? 이렇게 걱정했거든요. 대충 이렇게 팔꿈치로 누른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애가 휘청거릴 그런 사이즈가 아니에요. 진짜 묵직 튼튼해. 이래서 비싸구나 싶을 정도로. 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다?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사실 명품 거실 테이블 300만 원 막 이상 깨지는 것도 많고 놀 이런 거 진짜 비싸거든요. 그런 거 치고는 또 아주 터무니없는 가격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워낙 많은 브랜드들을 고려했다 보니까. 근데 그럼 이제 단점은 없냐? 있죠. 유리 상판이 예쁘고 깨끗하고 멀리서 봤을 때 넓어 보이고 다 좋은데 스크래치가 납니다. 당연한 얘기지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아플 수 있다. 그러나 나는 다시 돌아가서 또 사라고 해도 얘를 살 것이다. 정말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.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명품 시계편입니다. 같은 브랜드 까르띠에의 제품이지만 하나는 성공이고 솔직히 하나는 후회야. 성공템은 제가 제일 많이 차는 댕크로입니다. 사실 이 시계가 제 첫 입문 시계였는데 솔직히 비싸요. 엄청 비싸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냥 내 돈 주고 사라 그랬으면 못 샀을 텐데 남편과의 결혼 예물이자 뭐 프로포즈 시계 이런 거여가지고 처음으로 착용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 샤넬 가방이라든지 이제 예물로 구매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절대 그 샤넬 가방을 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오랫동안 그래도 할미템으로 쓸 수 있는 게 일단 가방보다는 이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를 샀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잘 차. 제 평소 룩이랑 일단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. 이런 뭐 포멀한 셔츠 이런 데는 당연한 거고 캐주얼한 옷에도 이 탱크로이는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리고 처음에는 솔직히 이게 그렇게 예쁜가 했는데 이게 점점점 이 악어 가죽이나 이런 게 내 체형에 맞게 좀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대충 차도 나한테 착착 맞는 듯한 느낌이 든달까? 그리고 저는 이 탱크로이만의 이 브라운 악어 가죽 줄을 너무 좋아하는 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게 질릴 것 같아서 이거를 미리 같이 구매를 했는데 안 질려요. 봄에는 봄이라서 예쁘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예쁘고 사이즈감도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. 그러면 반대로 베누아 미니, 사실 얘는 약간 아쉽템 정도? 제가 이 탱크로이를 써보고 생각보다 내가 시계를 되게 잘 찬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. 근데 그때쯤 이 베누아 미니가 출시가 된대요. 그래서 가서 구경하다가 어떻게 얼떨결에 사게 됐어요. 다른 이 디바스 드림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잘 차기 때문에 후회까지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 탱크로이보다는 찰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. 아직은 제가 30대라고 해서 이렇게 귀여운 맛에 찰 수 있거든요. 뭔가 40대? 그래 40대까지는 그렇다 치자. 50대까지는 일단 못 찰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작습니다. 제가 손목이 아주 막 가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얇은 스타일인데도 저한테도 큰 시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면 손목은 더 두꺼워지거든요. 아마 한 10년 내로 못 차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. 그러니까 지금 많이 차야 된다. 제 아이템들 제가 용기 내서 가져와 봤는데 어떠셨나요?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